오늘 시시콜콜 택시의 주제는요, 우리가 꼭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만 왠지 모르게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죽음과 장례식, 사실 우리 인생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제로 이렇게 올리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납골당, 화장장 하면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는 떼놓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조금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화장장이라든지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또 죽고 그러는 이 도시에서는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또 동시에 대표적인 민원사안이어서 각 지자체들마다 이 건립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우리 지역에도 또 포항시립 화장장에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갈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장례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와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정혁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요. 그렇죠.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게다가 특히 이게 보건복지부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국가시설인가 모르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곳이에요? 예, 지금 현재 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이고요.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죽음이 갖는 의미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또 죽어가시는 분들을 잘 보내드리고, 그리고 안치되신 분들은 또 잘 추모하는 일들이 비단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분의 정신건강에도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으로 국가가 웰다잉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장례 문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까지 택시 안에서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뭐 지역별로도 다르고 나이별로도 다르고 어떨 때는 가족들별로도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장례 문화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화려하게 잘 치러야만 좋은 장례라는 생각, 오해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사람들이 좀 건지르르하게 해야 가시는 길이 좀 편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검소하면서도 애도와 추모의 그 깊이를 얼마든지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검소하고 간략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가 좀 거창하고 사람도 많고 크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 장례 문화들이?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일단 좀 우울하잖아요, 괜히. 약간 왜 그 귀신이 있다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있어서 막 괜히 신경도 쓰이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고스톱 문화 있잖아요. 야, 이거 장례식장 가면은 판이 상별로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했는데 어떤 어른들은 이게 시끄럽게 해야지 오히려 이게 나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거 정리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시끄럽게 해서 하는 게 더 유족을 돕는 거다 하는 생각 자체는 고맙습니다. 예. 하지만은 추모의 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진실한 추모를 하는 게 좋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 특성상 밤을 새워주고 또 이틀도 새워주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두둑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전에 그 밤을 새는 한 수단으로서 고스톱을 쳤던 거고요. 밤을 새는 그 마음 자체는 오늘날에 다른 방식으로 좀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문화를 바꿀 필요는 있네요. 그 부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외국에서도 밤샘 습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뭐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밤새? 예를 들어 말하면 뭐 밤새 추모를 하는데 우리처럼 이게 극단적으로 뭐 고스톱을 치고 이러지는 않지만
뭐 술을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인의 지나간 삶을 함께 반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외국 장례식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영화 같은 데서는 뭐 잠깐씩 보기는 했지만 우리와 많이 다른가요? 우리랑 많이 다르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 전통 장례 문화에 있었던 요소들도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은 유족 그리고 문상객 어느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좀 덜 주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의 경우에. 아니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장례 문화들 중에서 이제 요거는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통 장례 문화의 허례허식을 버리면서 소중한 것도 지금 같이 버리고 있거든요. 나쁜 것을 버리면서 좋은 것은 계승해야 되는데 지금 나쁜 것을 버리고 간소화하면서 좋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눔의 공동체 정신이 같이 버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거죠? 예전에 우리 민족 고유의 장례 문화는 허례허식이 많은 장례 문화이기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하는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만 돌아다녀도 그 사람이 굶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 장례식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생략이 돼 있죠. 예전의 장례식은 오늘날의 장례식에 비해서 좀 진정성이 있었어요. 슬픔과 애도에 있어서 좀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을 간소화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허례허식을 버리면서 형식을 간소화하고 소비자의 선호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좀 애도와 슬픔의 깊이도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장례식은 사실 가서 슬퍼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문상객들이 상주를 위로할 때에도 정말 상주가 슬퍼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공간, 위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많이 형식화되어 있어서. 뭔가 좀 과도기적인 시기에 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정신을 잃는 것은 안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가 옛날 거를 그대로 오늘날 살린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 지식정보화 사회, 그리고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량의 정보를 흡수하는 이 독특한 현대 사회에 맞게 새로운 추모의 장례 콘텐츠를,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 문화에서 또 저희가 청산해야 될 부분이 네.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가 장례 문화에도 남아 있어요? 아유, 그럼요. 어떤 걸까요? 화려한 그 국화꽃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형 장례식장에서는 수백만 원 들기도 해요. 예. 그러나 사실은 이 우리 민족이 그 추모 때 국화꽃 재단을 만들어서 추모에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강요된 바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주에게 완장을 채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장례라는 풍습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서 민족의식이 고취되기가 쉽고, 예. 그렇죠. 많이 모이니까 또 모사에 대한 계획, 저항에 대한 계획이 무르익기가 쉽고, 그러니까 일제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먼저 접수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먼저 일본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의 황실의 상징이 국화꽃이라는 것은 뭐 자명합니다. 예. 그건 뭐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이미 많이 밝혀진 바 있고요. 일본이 어디를 침략할 때 그 선박이나 각종 무기에도 그려 넣었던 문양이고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장례식에서는
국화꽃 재단이 있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었죠, 종래에.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예. 서양의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여러 가지 행식을 따라가면서 요즘 또 수인은 또 중국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것들이 많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예. 이거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바람이 좀 불어요? 예, 점차 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한다고 해도 네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전통 장례 문화로 되돌아가는 것은 100% 되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게 이제 20세기 초반 아닙니까? 네. 20세기 초반 이전의 전통 장례 문화는 또한 현대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좀 버거운 문화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맞지 않기는 하죠. 그렇죠. 현대에는. 그래서 전통 장례 문화의 고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핵심을 오늘날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그리고 다 가치관적 사회, 그리고 다 종교적 사회에 맞게 개량을 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는 예, 곳이잖아요. 그렇군요. 포항시립 화장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네. 예. 직업상 아마 전국의 많은 화장장들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처음 와보셨죠? 예, 저도 처음입니다. 첫인상이 어때요? 어떤 거 같으세요? 포항 시민이 50만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도 낡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거의 80년 가까이 된 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서도 이 정도면 제일 오래된 편 아닌가요? 제일 오래됐습니다. 아,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 포항시립 화장장이 제일 오래된 건가요?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에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어요? 1941년에 야. 지어져서 41년이면 예. 일제강점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해방도 그렇습니다. 되기 전이네요. 예, 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말씀 잠깐 하셨지만 포항이 규모가 이제 50만을 넘는 도시란 말이에요. 예. 경북에서는 가장 큰 네. 도시인데 예. 시립 화장장이 이렇게 장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 가능해요, 운영이요? 운영은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되죠. 어떤 그렇겠네요. 부분이요? 우선 이제 화장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돈을 들여서 이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가서 화장을 하고 다시 또 장지는 이쪽에 모셔야 되니까 이쪽으로 오고. 용량이 부족해서 여기서 화장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근 지자체로 가게 되면 그 화장비가 최소한 5배에서 많게는 한 10배 이상 비싸요. 게다가 교통비도 들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족들이 오고 가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요. 예. 아니 그럼 현재 지금 요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예. 어느 정도예요?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대략 한 포항시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 규모상 절반 정도 되는 그 지자체에는 이 정도 규모로 되지만 네. 포항시는 이 정도로도 안 되죠. 하긴 이게 41년도에 지어졌으면 그렇습니다. 1941년 인구에 맞춰서 용량을 그렇습니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큰 거였을지 네. 몰라도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협소하고 제가 한 30년 전에 어떤 도시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가지고 있는 화장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끈 대표적인 공업도시인데 포항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화장시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불편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포항시에는 포항시립 화장장하고 또 한 군데가 있잖아요. 예, 구룡포. 예. 이 두 개를 합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영이 원활하진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일 정도의 규모도 되고 시설이 맞춰져야 좀 예. 포항시가 좀 편안하게 유족들을 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포항에서 한 해에 돌아가시는 분이 3,000명이 조금 넘는데 예.
실제로 여기서 화장을 하시는 분은 4,300분이 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숫자를 감안을 한다면은 향후에 2060년도까지 사망자가 2배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향후 3, 40년 동안 인구가 그 사망자 수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포항에서도 지금 현재는 3,000분 남짓 돌아가시고 계시지만은 앞으로는 계속 증가해서 매해 6,000분 정도가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인근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까지 감안해서 연간 8,000구 정도를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화장로 한 개가 연간 풀 가동을 한다고 해도 네. 1,000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포항시에는 최소한 화장로가 7기 내지 8기 정도가 갖추어진 화장시설에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금 몇 기 정도가 있죠? 여기 우연화장장에 3기, 예. 그리고 구룡포화장장에 1기인데 최소 2배가 필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배가 필요한데 현재도 이 3기의 화장로를 풀가동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화장로는 고열에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는 항상 예비 화장로로 두어야 됩니다. 사실 화장로가 3개라고 하면 한 개의 화장로는 늘 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포항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3, 40년 후를 내다보고 화장시설을 건립한다고 하면 최소한 7기의 화장로가 들어가는 근대식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네요.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막상 눈으로 포항시립 화장장을 보고 나니까 이게 개선이 시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벌써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선생님, 네. 이대로 가다 보면은 화장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먼저 그 설비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화장 시설에는 꼭 화장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유가족 대기실, 근대화된 집진로, 그리고 냉각로, 정화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그 포항시립 화장장의 면적에서는 그 모든 것을 첨단으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협소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안전사고도 예상할 수 있고요. 예. 네. 제가 어느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포항 정도의 인구 규모가 되는 어떤 도시에서 낡은 화장로가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에 뭐 수킬로 정도 반경에 많은 부유물질이 떠다니고 주민들이 많이 불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족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네. 사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1941년 건립 연도로만 보면 근대 문화재급인 포항시립 화장장. 시설은 낡을 대로 낡았고 3기에 불과한 화구를 100% 풀 가동하고 있어 직원들은 행여나 고장이 날까 하루하루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화장률은 81.4%, 화장 건수 4,388건으로 설과 추석 이틀만 휴무한 걸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구를 화장합니다. 포항시는 화장장을 옮길지, 옮기면 어디에 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올해야 겨우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 넘어 산인 반대 민원을 무슨 수로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종합 장사 시설이 들어오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또 포항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지금 뭐 이 현대화를 위한 용역 발주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주민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예,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땅값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
둘째는 이제 장래에 관한 시설이 주는 혐오감이 또 있습니다. 예. 셋째는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심리적인 충격을 주지 않나 해서 학교 환경 보호에 입각해가지고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뭐 주민들께서는 이유가 있게 반대하시는 거지만은 아직까지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이 없는 곳의 땅값과 비교해서 봤을 때 몇 번 연구된 바가 있지만 땅값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나온 적은 없고요.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사실은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갔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입지를 선정할 때 예. 공모에 의거할 경우에는 좀 순탄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물론 공모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잘 지키고 민주적인 토론도 해야 되고 네. 또 주민께 모든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할 때조차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공모에 의해서 결정하느냐가 큰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우리 포항 시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입지가 되는 그 화장장이 입지하는 그 마을에는 더더욱 큰 지원 계획을 담은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공모에 붙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마을 지원 사업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현재? 마을에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종합장사시설 안에 일부 시설들의 운영을 마을 주민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거 좋네요. 예, 그렇게 맡기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전문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연간 그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연간 매출액의 또는 순이익의 몇 %를 마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을의 수건 사업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또 이유가 있는 혐오감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와닿는데 네.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부감들은 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사실 타도시는 예. 이 종합장례센터를 잘 지어놓고 주변과 어떻게 잘 연동해서 살고 있는가, 예. 지역의 그 근처의 주민들은 어떻게 또 생활하고 있는가를 또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도 점쳐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쪽 같은 경우는 환경이 어때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취하는 전략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정읍에 있는 서남권 추모공원이라든지 화성에 있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라든지 또는 뭐 여기 울산에 있는 하늘공원 네. 이런 각각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포항 시민들이 가장 선호할 법한 네. 그런 지원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어떤 미리 주어진 답은 없고요. 네. 어찌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이 마을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 마을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포항 시민들이 1년에 3,000분 남짓 돌아가시고 계시고 향후에는 이게 6,000분까지는 계속 꺾이지 않고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인근 도시에서 오는 인구까지 합해서 8천 명이 돌아가시는 거죠, 연간. 그러면은 7천 내지 8천 분이 최종 장지까지 오시는 분은 적어도 10분 이상 됩니다. 그러면 7만 내지 8만 명이 어떤 마을에 드나들면서 식사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한다는 것은 그 마을이 다른 사업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나오겠군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까만색 장의 차량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께서도 면밀하게 그 계산을 해보셔서 중장기적으로 이게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그럼 실제로 종합장사센터가 들어온 곳들은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 반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테지만 센터가 차려진 이후에 큰 문제 없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 어느 곳이든지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그 마을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연간 돌아가시는 분만 이용자만 7, 8천 명이면 그분들 때문에 최종
그 종합장사시설로 오시는 분이 10분씩만 된다 해도 만약 종합장사시설이 장례식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분이 오시는 거죠. 보통 장례식 한 분 돌아가시면 문상객이 100명 내지 200명이 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얼마를 주민에게 현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이 아주 좋죠. 아니, 저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화장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옆에 우리 집 가까이 두고 내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이 막상 또 종합장사센터라고 해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으로 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그냥 공원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충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도 잘 이야기하면서 주민들과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은 드네요. 저야말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오해가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저희 진흥원에서도 2년 전에 공원형 자연장지 공간구성 모델 개발이라는 연구를 추진했는데요. 정말 이게 장지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하는 공원인지 구별할 수 없도록 조성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원처럼 이용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인가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세종 은하수공원, 그 다음에 인천가족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그 조깅이 있지 않습니까? 조깅을 그냥 그 공원묘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분들이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요? 일반 주민들이요. 그냥 깨끗하게 그래 아름답게 잘 가꾸기만 하면 거기에 뭐 자연장지는 더더욱이 봉분이 없기 때문에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이런 거는 봉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마음에 그 답답함 없이 자연을 즐길 수가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장래 문화, 장래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겠네요.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주로 왔습니다. 이 포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너무 다르네요. 볕도 좀 잘 들고 보니까 이게 시설도 굉장히 잘했는 것 같고요. 혐오감보다도 굉장히 조경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네요. 이렇게 이제 쾌적한 환경에 좋은 자연 환경에 잘 조성이 되면 유가족분들은 이제 고인을 잘 모셔 보내드렸다는 생각을 갖고 안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자주 찾아뵙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모셨을 때는 자주 찾아뵈요. 그런데 형편없는 장소를 거쳐서 형편없는 곳에 모시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주 안 찾아뵙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덜 가게 되고. 마음의 거리감이 좀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추모 행위는 아직도 집단화되어 있어요. 혼자 가지 않고 가족들이 가죠. 그럼 가족들이 갈 만한 공간은 자꾸 가게 돼요. 그런데 가족을 동반해서 가기가 좀 어색한 장소는 자꾸 안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이 장사시설이 돌아가신 분만의 시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면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밖에서 저희가 보면서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구나 싶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또 굉장히 쾌적해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공간에서 고인을 잘 보내드렸다고 비록 슬프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렸다고 느낌을 가진다면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굉장히 더 높아지겠죠. 이런 곳이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얼마나 경황이 없어요, 장례를 치를 때. 그렇습니다. 훨씬 더 이제 고인에 대한 애도를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도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상객을 많이 모시지 않을 가족이라면
애당초 장례식 자체를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모든 과정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가족들의 심신의 피로도 덜게 되죠. 논스톱으로 이 안에서 해결이 그렇죠. 다 되는군요. 예. 전국적으로 아마 최첨단 장사시설을 건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민공청회도 실시를 했었고요. 용역 결과에서는 포항시도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이제 결정은 되었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고 또 부지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장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굉장히 노후된 포항 화장장을 보고 또 여기를 오다 보니까 예. 더욱더 이런 곳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예. 우리 포항도 좀 이런 따뜻한 분위기 예. 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뭐 이렇게 선뜻 이렇게 강제로 입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응모한 마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주 네. 하늘마루는 떨어져 있는 곳에 장점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조성할 때 장점이 또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그 사는 곳 인근에 조성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그 시의 추모 문화가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1.5번 묘소를 방문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유럽의 장례문화 선진국에서는 보통 9회 내지 11회 정도를 방문해요. 굉장히 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나네요.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슬플 때마다 가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고요. 회사 보고 싶을 때 가고. 그렇죠. 보고 싶을 때 가고요.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도 가고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가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깊이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그 지역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잠깐 좀 뒤로 밀어놨던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지금 또 우리 시민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눔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포항시의 장례 문화 더불어서 포항시 화장장의 미래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있게 이 문제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